그 중에서도 인터뷰에 대해서 아주 짧으면서도 또 빠르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인터뷰를 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이거 이제 질문, 아까 나온 질문도 있었죠. 일단은 다 필요 없어요. 질적 연구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모든 샘플을 많은 사람을 인터뷰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또는 내가 궁금한 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대답한 것처럼 ALDT를 일단 잘 아는 사람을 붙잡고 얘기를 해야 이게 편향을 넘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ALDT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한테 갑자기 연락을 하면 인터뷰를 해줘요. 그럼 선생님한테도 손해, 그분한테도 손해. 서로 호혜성이 성립되지 않는 waste of time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각하겠죠. 아무런 인사이트가 없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두 개는 달라요. 느린 학습자는 연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겠죠.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지만 느린 학습자가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연구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문 나왔죠. 초등학교 몇 학년 친구들한테 대답 물어보면 네 아니요로밖에 대답하고 단답식만 대답한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 그분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경험한 직접적인 현상의 경험자이긴 하지만 그거를 선생님에게 2시간 동안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볼 수 있죠. 학부모를 인터뷰하는 게 낫나? 교사를 인터뷰하는 게 낫나? 아니면 이미 대학을 진학한 사람을 생애사적인 관점에서 과거에 느린 학습자였던 과거의 경험을 인터뷰하는 게 낫나? 고민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연구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화가 나 있는 사람을 골라 선택하신 게 여러분한테는 진짜 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구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교육의 문제, 느린 학습자에 대한 처우,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한 학교의 편견, 이런 거에 가장 화가 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일단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물론 편향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의 목소리, 특히 질적 연구의 철학적인 접근에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게 우리는 사실 소외 계층이라 그동안 누구도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그 울분을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입장이나 생각이나 경험을 설명해 주는 거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최고예요. 그래서 실제로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저희 지난주에 너무 좋은 예를 들려주셨잖아요. 우리 노숙자에 대한. 근데 제가 박사를 할 때 제 친한 동기가 노숙자 인터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굉장히 신체적으로 큰 위협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실 안전한 게 최고예요. 저는 그래서 박사 선생님들이 제 학생이 약간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하는 건 좋지만 막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막 길거리로 나가려고 할 때 저는 약간 되게 저는 너무 제 스스로 겁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너무 위험에 노출됐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막 길거리 노숙자를 막 찾아가서 지난번에 여기가 아니고 레벨 2였나? 노숙자 미국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인터뷰했다는 분이 계시긴 하셨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랬을 때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물을 것인가가 또 중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줌 같은 거 저는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줌이나 전화 인터뷰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나아요. 연구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게.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